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한 여자가 찬 공기를 가르며 빌딩 청소를 시작합니다. 남편을 잃고 두 딸을 혼자 키우며 하루에 3가지 일을 뛰던 52세 여성.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의 통장에는 몇 년 전과 전혀 다른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어떻게 주식으로 인생을 바꿨을까요?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퇴근 후 식탁 위에서 혼자 책을 펼치고 유튜브를 켜고 수첩에 기록하고 또 기록하며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분명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딱 1초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수나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2번째 봄. 김수나 52세의 기적 같은 이야기. 남편 이재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김수나가 4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다.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지 불과 10달 만의 일이었다. 수나는 그날 밤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도 없이 울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큰딸 미나가 17, 둘째 미주가 14살이었다. 두 딸이 곁에서 엄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실이 비로소 눈앞에 펼쳐졌다. 남편이 남긴 것은 전세 보증금과 약간의 적금, 그리고 아직 갚지 못한 병원비였다. 수나는 밤새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두 아이 학비에 생활비, 전기세, 가스비. 숫자들은 언제나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갔다. 가만히 앉아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수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으로 구인 광고를 뒤적였다. 처음 시작한 일은 동네 국밥집 주방 보조였다. 새벽 5시에 나가 국물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또 저녁 준비를 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 그 숫자가 수나를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게 만들었다. 국밥집 일이 끝나는 저녁 6시 수나는 곧장 인근 대형마트로 향했다. 계산대 아르바이트였다. 두 발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바코드를 찍는 손은 쉬지 않았다. 손님들이 내미는 물건들을 하나씩 스캔하면서 수나는 생각했다. 괜찮아. 미나 수능이 2년 남았어. 미주도 잘 자라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마트 아르바이트가 시간이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자 이번엔 오피스 빌딩 청소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 기상, 5시에 빌딩 로비에 도착해 유리문을 닫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하나를 걸레로 닦았다. 겨울 새벽 찬 공기가 손가락을 얼게 했다. 하지만 수나는 굳이 두꺼운 장갑을 사지 않았다. 그 돈을 아껴 미주 학원비를 냈다. 돈은 그래도 항상 부족했다. 미나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수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장학금을 일부 받았지만 나머지가 만만치 않았다. 적금을 깼다. 통장이 다시 얇아졌다. 수나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 죽여 두 딸이 들을까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빌딩 청소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같은 팀 동료 황씨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나씨 이거 봐봐요. 이 주식 오늘 또 올랐어. 내가 지난달에 샀는데. 황씨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화면을 보여줬다. 초록색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수나는 무심코 그 화면을 들여다봤다. 솔직히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냥 숫자였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수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나는 퇴근 후 도서관에 들렀다. 주식 투자 기초, 주식으로 돈 버는 법, 개인 투자자의 주식 공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두꺼운 책 2권을 빌렸다. 집에 와서 미주가 잠든 걸 확인하고 식탁에 앉아 책을 펼쳤다. PER, PBR, 시가총액, 배당 수익률.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 외국어 같았다. 한 페이지를 3번씩 읽었다. 그래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책을 펼쳤다. 유튜브를 켜서 주식 채널을 찾아봤다. 처음에는 영상 하나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주식 방송도 챙겨봤다. HTS 화면을 켜고 차트를 보는 법을 익혔다.
이동평균선이 뭔지,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 재무제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하나씩 배워나갔다. 밥 먹을 때도 핸드폰으로 관련 영상을 틀어놨다. 책도 2권을 더 샀다. 아끼던 용돈에서 35,000원을 썼다.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이 책이 본전을 뽑아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약 2달이 지나서야 순아는 처음으로 실제 투자를 해보기로 했다. 청소 일을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 중에서 50만 원을 꺼냈다. 거금이었다. 손이 떨렸다. 오래 지켜보던 한 회사의 주식을 매수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첫 2달의 결과는 초라했다. 50만 원이 48만 원이 됐다가 52만 원이 됐다가 다시 49만 원이 됐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 수익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순아는 이상하게도 낙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꼼꼼히 적어 나갔다. 작은 수첩에 날짜별로 기록했다.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자신은 어느 타이밍에 샀고 팔았는지를. 서너 달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순아는 어느 순간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을 외우고 있었다. 뉴스를 읽으면서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무작정 오르는 주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오래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한 번은 반도체 관련 부품 회사를 발견했다.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도 많지 않았지만 재무제표를 보니 빚이 거의 없고 영업이익이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순아는 그 회사를 3달 동안 지켜보다가 주가가 살짝 빠지는 날을 기다려 매수했다. 그 주식은 5달 후에 40% 올랐다. 그때 순아는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손에 쥐었다. 화면을 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인지 지난 몇 년의 서름이 터진 것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그 이후로 순아의 공부는 더욱 깊어졌다.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 리포트를 읽고 해외 증시 흐름도 살폈다. 환율과 금리가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했다. 처음엔 그 연결고리가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안경을 쓰다가 처음으로 도수에 맞는 안경을 낀 것처럼. 투자 원금도 조금씩 늘렸다. 무리하지 않았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남겨뒀다.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지켰다. 한 종목에 전부를 몰아넣지 않았다. 몇 개의 종목에 분산했다.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주, 안정적인 대형주를 적당한 비율로 나눠 담았다. 1년이 지났다. 순아의 계좌 수익률은 53%였다. 단순 계산으로도 직장인 한 달 월급이 넘는 수익이었다. 그 소식이 빌딩 청소 동료들 사이에 퍼지자 황씨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순아 씨 진짜요? 어떻게 한 거예요? 순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걸요. 미나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여름 순아의 주식 계좌에는 처음 넣었던 돈의 2배가 넘는 잔고가 찍혀 있었다. 그해 순아는 청소 일을 하나 줄였다. 여전히 마트 계산원 일은 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고 그 일 자체가 싫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3가지 일을 동시에 뛰는 삶은 아니었다. 미주가 수능을 마친 날 밤 순아는 딸과 함께 조그만 삼겹살집에 갔다. 오랜만에 외식이었다. 고기를 굽다가 미주가 말했다. 엄마 요즘 주식 잘 돼? 순아가 고기를 뒤집으며 웃었다. 응. 엄마가 열심히 했더니 보답을 해주더라. 엄마 나도 가르쳐줘. 나중에. 그래. 가르쳐줄게. 근데 먼저 대학 붙어야지. 두 모녀가 깔깔 웃었다. 그날 밤 순아는 혼자 방에 앉아 통장 잔고를 들여다봤다. 예전에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하던 그 통장이었다. 이제 그 숫자들은 달랐다. 아직 부자라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숫자들이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꾸준히 불어나고 있었다. 순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남편이 떠난 지 7년이 지났다. 그 7년 동안 순아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국밥집 주방에서도 마트 계산대에서도 새벽 빌딩 복도에서도 그리고 식탁 위의 주식책 앞에서도. 삶이 순아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었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두려우면 작게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순아는 창문을 닫고 다시 핸드폰을 켰다. 내일 개장할 시장을 위해 살펴볼 기업이 하나 있었다. 오늘도 공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었다. 밤은 깊었고 김순아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 김순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시작도 없었고 남다른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한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내내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렵게 버티고 있는 분,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분, 혹은 그냥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이 듣고 싶은 분도 좋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 채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